박지원 목 내놓겠다. 추는 국민의당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겠습니다. 급기야 박지원 전 대표는 내가 만약 관련됐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첫 번째 소식은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조작 음모에 가담했다면 추미애 대표에게 제 목을 내놓을 테니 검찰 수사 지켜보고 제가 관련이 없다면 추미애 대표 뭘 내놓을 겁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올려놓은 걸까요? 뭐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말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먼저 진솔한 진상규명과 책임 문제에 대한 것을 하기 이전에 네. 동시에 민주당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전 대표는 이것 전에도 문준용 특검을 동시에 하자라고 얘기했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여론이 좋지 않자 그 얘기는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모습도 결백을 주장하는 건 좋으나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좋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그 정부 여당이라던가 이런 그 다른 경쟁 정당의 정치적 공세를 탓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먼저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나서는 모습 그리고 반성과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연휴에 저런 정치적 공방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선호가 좀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책임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비판하는 민주당 탓을 할지 제가 볼 때는 뭐 현명한 대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박지원 전 대표의 이 말과 비슷한 얘기를 오늘 아침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나눴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또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보복 형태고 후퇴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기 힘든 모욕을 느낍니다. 인위적 정계 개편을 위해서 국민의당 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정치 보복 칼춤을 춘다면 사직생의 각오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의당 이유미반 정계 개편이 있을까? 물음표를 달아봤어요.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의 총동원돼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입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 청략적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이야.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박지원 전 대표는 나까지 개입됐으면 내 목을 내놓겠다. 추미애 대표 당신은 뭘 내놓을래?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호석 전 국장.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저게 이제 의도된 것인지 여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겠죠. 다만 이제 그 키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요.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도 이제 5%까지 추락을 했고 호남이라고 하는 자기 그 전통적 기반 자체도 완전히 이제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존립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참에 빨리 그냥 소위 그 여권의 한 축으로 해서 민주당과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그걸 검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사실은 국민의당을 어쨌든 흡수 통합해서 안정적 의석을 좀 확보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더라도 국민의당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재발로 기어 들어올 거다. 이런 판단들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내년도 그 6월의 지방선거에서 이 상태로 가도 호남은 석권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오히려 국민의당이 나와주는 것이 민주당의 압승에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럼 딜레마네요. 그래서 아마 그 정기 개편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도 그 생각이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은 또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금 존폐의 기로에 쓴 상황이고
미리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지분 양보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무릎 꿇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조성이 된 거예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시점에서 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혁 입법이 국민의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예. 통해서 그 저지가 된다면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 시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아마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거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아마 고민거리일 겁니다. 말씀- 이번 사건을 네.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네.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정계 개편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 지금 오늘 당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실 때 안 의원은 어떤 포지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내일 이제 줄줄이 소환 조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윗선을 어떻게 보면 겨냥하는 조사가 시작됐다. 그 시발점이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집거가 뭐 꽤 오래 네.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유미 씨가 구속되기 전에 좀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한테 구원 협조를 요청하는 예. 그런 문자도 보냈다고 해서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에게 남은 것은 사실 본인이 그렇게 내줄 게 별로 없어요. 내줄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국회의원 뭐 직권이면 다 내놨고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정계 은퇴 아니면 사실 네. 이제 본인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사실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내세웠던 새 정치라는 게 사실 이제 거의 먹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네. 본인이 어떤 새 정치를 내걸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런 정말 구태 정치에 가장 구태다운 행동을 했기 예. 때문에 결국 앞으로 그러면 국민들 앞에 무슨 뭐 명목으로 정치를 재개할 것인지 네. 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나선 걸 봅니다. 네. 일단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조사라든지 또 검찰 조사 결과라든지 이거 자체가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혹시나 이게 만약에 본인의 측근들까지로 된다라면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 여지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없다. 그럼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정말 이선 후퇴를 하든지 이선 뭐 후퇴나? 정계 은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하든지 네.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릴 때까지로 갈 텐데 예. 만약 이유미 씨 단독 범죄로 한다라면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재기를 위한 어떤 그런 모색들은 조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유미발 정계 개편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아시겠지만 실익이 없다는 것도 뭐예요? 그 왜 대선 전에 바른정당에 있다가 다시 예, 예.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한 친정으로 돌아간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오히려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던가 의원 빼가기에 대한 역풍 때문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고 정당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등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역풍이 지금처럼 있을 수 있다? 예, 5%밖에 안 되는 네?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가장 가격이 낮은 차원에서 흡수 통합됐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예. 네. 지금은 아니라 생각해도 다만 제가 볼 때는 안철수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네. 국민의당 사이에서 사실상 그 이제 결별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별의 수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미발 그 정계 개편은 예. 여야를 전체로 통틀어서는 정계 개편에 그치기보다는 확산되기보다는 예. 국민의당 내에서의 안철수계와 그리고 호남 중진계 간의 결별의 수순으로 가는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말씀하세요. 서영호 소장께서 이제 보시는 것도 일면 타당하지만 네. 반대 약간, 의견이 아니 약간 그 이제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이유미 사건으로 인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치명적인 그 치명상을 입게 되면 예. 네. 국민의당은 존립 기반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당이 존립하는 이유는 다음에 수권을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희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다음 차기 대선을 뛸 수 있는 유력한 주자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인데 그렇죠. 이번 이유미 사건의 어떤 특히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그 관여돼서는 안 되는 이 거짓말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당내 진상조사라든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안 전 대표의 어떤 무관함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이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세워서 재기를 모색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뭐 득실로 보면은 그 국민의당과 안전 후보가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만약에 이 검찰 조사에서도 무관함이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안전 후보는 그 코너에 몰렸다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재기 있거든요. 명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아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장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워싱턴이나 이런 정가에서 어떤 스캔들이 나거나 어떤 데미지가 나면 가장 먼저 불분율은 가장 신속하게 대응책에 나서라. 가장 신속하게 반격에 나서라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머릿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 내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하다. 반격의 무기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늑장 대응이 현재 문제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동일한 사건, 비슷한 유형의 일이 있었죠. 그렇죠. 작년 6월에 있었던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늑장 대응하고 미온적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당시에 지지율 1위에 올랐던 23%로 지지율 1위였고 네. 문재인 후보가 17%로 상당히 격차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대권 주자로서 가장 이 주가가 높을 때고 사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늑장 대응으로 인해 사실 기회를 첫 번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이번의 경우는 아마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나서서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피력할 경우에 그 자체가 아니라 공방의 소재가 돼서 사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이번 사건의 기초적인 윤곽이라도 예.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내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사과를 하고 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거듭나겠다 얘기한다면 도대체 뭘 잘못했고 어디까지 개입했고 사건을 보고받은 건 언제고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끊이지 않게 되고 네. 공방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데미지가 오히려 더 클 수 클 수 있다는 걸 있다. 아마 고려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